이번에는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학교의 키워드는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사춘기,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이제 겪는다라는 점. 두 번째는 중학교에서 가장 큰 투트랙 싸움입니다. 바로 이제 실용영어하고 입시영어 이 두 개. 과연 이제 우리 애가 지금까지 해왔던 즐기고 좋아하던 그런 영어, 어떤 실용적인 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입시영어,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이 투트랙 싸움이 있고, 세 번째 이제 이슈가 바로 이제 자유학년제. 1학년 때 자유학년제. 부모님들 세대 때는 사실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평가하고 연결시켰을 때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저는 영어 교육 이전에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춘기를 겪는 게 큰 이제 관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교직을 시작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담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셨거든요. 집에 오면 아이들이 흡사 이제 법정에 쓴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한다. 애들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생님한테는 말을 하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이들이 저한테는 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아이들은, 그렇죠, 어른으로 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자기 주도성의 시작 지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색깔 내고 싶어하고, 어른들이 볼 때는 뻔히 이게 실패할 게 뻔한데, 그렇죠? 뻔할 뻔짠데도 하려고 하는 어떤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충돌이 시작하지만, 거꾸로 생각한다면 자기 주도성이 어떤 시작하는 시기고, 부모님이 굉장히 좀 집에서 가깝게 보는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소통이 잘 되는 집도 있지만 특성상 소통이 좀 어려운 지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은 이미 소통이 너무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소통 대변인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 대변인은 아까 뭐 제가 아이들이랑 상담을 할 때 집에서 말하지 않는 고민도 가령 저한테 터놓았어요. 그럼 그 대변인은 담임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아이 근처에 있는, 그렇죠? 뭐 삼촌이든 외삼촌이든 이모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나가서 이제 뭐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보고 센싱하고 해서 이 소통 대변인은 누구구나 라는 걸 이제 판단이 되면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 사춘기를 무난하게 좀 그래도 넘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 영어는 투트랙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등 영어도 가면 투트랙 싸움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중학 영어는 내신과 실용 영어, 아이가 이제 웃고 즐기고 좋아하던 그 실용 영어와 그리고 내신 영어라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시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균형을 잡는 시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 중학생 됐고 내신 중요하니까 보던 원서는 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 투 트랙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중학교 시기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1학년에는 이제 자유학년제로 이제 보통 이제 전국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제고사, 지필고사라고 하죠. 시험 치고 OMR에 마킹하고 이런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2학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2부터 스퍼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1 때 사실은 평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시간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용영어 같은 경우는 결국 삶을 위한 영어, 제가 늘 강조하는 인생을 위한 영어를 위해서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쪼개가지고 제가 학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로 어떻게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가? 1학년, 중학교 1학년, 흔히 뭐 초등학교 우리 7학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맨날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고 하다가 교복도 입고 뭐 이렇게 좀 딱딱할 수 있죠. 모르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약 있다.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더 경쟁적이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거든 영어 교과적인 거든 일단 1학년 때는 기초 잡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중학교 교육 과정상 중요한 어휘가 수록된 단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런 기초 어휘를 N번,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여러 번 돌리면서 짧고 자주 그리고 짧게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많이 쓰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짧게 자주 보는 것이 메타인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세계적으로 메타인지로 유명하신 여러 학자분들 중에서 리사손 교수님하고도 예전에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걸 반복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쓰는 것은 몇 번 횟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노동 거의 노동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적으로 봤을 때도 짧게 자주 문맥 속에서 단어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거를 저학년일 때 유지하는 게 좋고 그 바탕 위에 이제 영문법이라든지 읽기라든지 그래서 어휘 기반에다가 영문법 읽기 이렇게 1학년 때 쌓아가는 것이 아직은 직접적인 평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지점이 되겠고요. 수행평가는 사실 수행평가도 뭐 내신에 들어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평가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관리를 잘 못합니다. 예, 저도 그랬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수행평가 이걸 볼 거야 라고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나면 종례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간 다음에 아이들의 있던 서랍이라든지 교실 바닥을 보면 아까 나눠줬던 그 이제 가정통신문에 낙관처럼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인물을 챙기는 것부터 해서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습관을 키우고 그다음 수행평가라는 것은 틀은 2학년, 3학년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약간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하는 시기로 1학년을 쓰면 좋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기반이 이제 기본 잡기입니다. 즉 단어장을 가지고 여러 번 봤다면 내가 교과서나 그 밖의 원서든 어디든 볼 때 소소하게 나오는 단어, 즉 나만의 어휘를 따로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단권화 기법이라고 하죠.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사시는 요 패턴을 전체적으로 익혀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반 위에 내가 공부했던 영문법, 그거 이제 막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강의를 찾아본다든지 조금 더 자세한 영문법 책에서 찾아서 나만의 영문법을 조금씩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학년 때는 기초보다는 기본이란 말은 나의 언어로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읽기는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 되고 원서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게을르지 않고 계속 투트랙을 타면 되고요. 1학년 때 수행평가든 아니면 내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유형 준비를 했다면 2학년 때는 내신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 이제 총정리의 시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정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3 때 치러지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빨리 발견해서 보수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심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기출을 한 번 정도는 꼭 풀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신감에서 자만의 영역으로 갔던 친구들은 살짝 이렇게 숨을 고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이제 잘 해온 친구들은 약간의 이제 점수로서 이제 보상을 받는 이런 이제 피드백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자유학년제가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유학기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좀 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거고 보통 중1 때 1년 정도 실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총괄적인 이렇게 아이들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런 지필고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 뭐 지필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없고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실시가 된다. 그 수행평가의 패턴은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게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사실은 과정 중심입니다. 과정 중심. 그래서 만약 영어 쓰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애가 영어 쓰기를 위해서 뭔가 이제 특별한 수업을 받거나 이제 뭐 학원을 이제 보내서 대비를 하거나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집들의 여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상 필요하면 그리고 아이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그럴 여력이 안 되면 과연 못 따라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이가 가령 이제 영어 쓰기를 이제 한다고 하면 그걸 이제 A, B, C, D 수업 시간에 조금씩 계속 이렇게 과정이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이건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그 시간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면서 소통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한 다음에 우리 생활기록부에다 이제 문장으로 보통 이렇게 서술을 해주지 이거를 몇 점 받았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란 것은 결국은 어떤 학업에서 유예기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가 만약 중1, 2, 3 때부터 시험을 쫙 빡빡하게 하면서 달린다고 하면 아유 딱하다 우리 아이. 그래도 어릴 때는 여행도 같이 다녔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간으로 조금씩 그래도 활용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도 하고 나아가서 어떤 진로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 여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꿈과 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투트랙, 아까 실용영어, 입시영어 요 기반이 되는 그걸 이제 파악을 했고 학년별로도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자녀 영어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고등학교는 소름 끼치게 중학교의 뼈대와 닮았다. 다만 그 부속품이 살짝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도 사실은 투트랙이거든요. 이 투트랙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 고등학교부터는 수험생이라 부르죠. 보통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트랙이 내신입니다. 내신. 두 번째가 맞습니다. 수능입니다. 수능. 저는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내신도 사실은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내신도 사실은 내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줄이 다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내신도 절대 만만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한 번 치러지고 나면 이걸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신 안에 역시나 지필 그리고 수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랑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신도 이렇게 참 부담스러운데 고등학교는 11월 그죠? 셋째 주 목요일 한국은 영어 듣기 할 때 비행기 뜨는 것까지 통제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하죠, 그죠?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큰 시험입니다.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점부터 이미 뒤에서 굉장히 무겁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사실 이미 수능, 문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신하고 수능, 이 투 트랙이 고등학교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제 바로 뛰어들어서 제가 학년별 전략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신을 기반으로 수능을 공략해야 된다. 즉, 선 내신, 사실은 후 수능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은 한 번밖에 시험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능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지만 여러 번 치를 수는 있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 번을 절대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기반으로 수능을 쌓아 올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아이들도 그 마음을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을 기반으로 수능을 공략해야 된다는 이 대전제가 확고하게 깔려있지 않으면 내신을 한 번, 두 번만 망치게 되면 엄마 나 수능으로 대학 가려고요? 나 정시로 갈 거예요 라고 바로 이제 정시 옹호론자가 돼버리고 그렇다고 그 뒤에 수능 점수가 뚜렷하게 잘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은 안개가 쫙 깔린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내신이 키워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1학년을 전 내신 집중식이라고 보통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오히려 가볍게 맛보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수능 문항을 다 풀으면서 나는 작년 수능을 풀었더니 몇 점이 나왔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난 것을 분석을 해서 풀어보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내가 수능이라는 그 역사, 기출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그 현장에서 라이브를 풀 때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너무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기출을 열을 내서 풀 필요는 없다. 대신 내신 출제하는 사람은 스타일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게 킬러 문항인지 내신에 굉장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2학년 때는 그걸 굳히기를 어느 정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정복이라고 하고 수능은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쯤이면 수능 유형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는 강의든 뭐든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고 효율이 좋습니다. 내신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해집니다. 3학년이 되면 사실 2학기 내신은 거의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3학년은 딱 1학기 때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1학년 때 내신 집중, 2학년 때 어떤 정복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3학년 때는 내신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3학년 와서 뒤집기를 목표로 한다? 물론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를 들어간다. 그리고 저학년이라고 하면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는 3학년부터는 이제 기출 기반으로 수능을 본격적으로 완전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해석보다는 이해로 나가야 됩니다. 수능 지문이요.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인간은 더 수준 높은 삶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단백질 등등 고영양소를 섭취를 하려는 욕망에 지속적으로 강요받아오고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국말 하면서도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싶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한글로 해석이 된 걸 본다고 해서 이게 깔끔하게 들어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 치러지고 나면 많은 영상들에서 보면 원어민들도 헷갈렸다, 어려웠다 등등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첫째도 둘째도 문해력입니다. 해석, 단어 많이 알고 문제 많이 풀면 되겠지. 해석은 절대 아니고 수능에 대해서 그렇죠?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해력, 수능에 대한 단계별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에 이제 출제자가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선택지를 만들었을까라는 출제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아마 이제 부모님 세대 때 나 영어 잘했는데 하는 분들도 지금 수능 문제 좀 한번 보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보다 수준이 올라갔고 지문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문제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은 지문은 갈수록 고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 수준에 어려운 게 나오고 어휘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뜻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꼭 아이가 학생이 자신의 언어로 이 지문은 뭐에 대한 거였어라고 요약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언어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많이들 목을 매는데 사실은 문장하고 문장의 어떤 관계 파악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을 핵심만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발췌독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가령 제가 지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A boy riding a skateboard. 한 소년이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고 A man selling ice cream. 한 남자가 이제 아이스크림 팔고 있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he boy falling down. 소년이 쓰러집니다. 그럼 이제 해석만 할 게 아니라 어머, 어떻게? 라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근데 끝에 가보니까 The teenagers running to the boy. 그 10대들이 소년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어때요? 도와주러 가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truly warm-hearted. 마음이 진짜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하나의 넘어지는 사건이고 훈훈한 마무리.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해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학년 때는 내신을 기반으로 수능 기초를 잡고 2학년 때는 내신을 조금 더 쌓아 올리면서 수능, 요약을 특히 많이 해봐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언어로 많이 요약해봐야 된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내신 수능에다가 기출 좀 더 분석을 하면서 왜 이런 선지가 나왔는지 오답 노트를 내가 직접 만들어보는 이런 학년별 단계적인 전략, 제때 한 땀을 이렇게 제대로 이제 깨면서 유효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내신을 기반으로 수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영어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인생을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삶을 추구하는 크리에이터 홍공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